AI 교육 전문 에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비 에듀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속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시할 때 사용하는 고정 데이터인데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그게 학생의 도수분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누적 백분위 그리고 대학교의 어떤 입결에 대한 데이터나 데이터 수치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현재 어디 위치하는지에 대한 이런 예측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듀비도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은 고속성장 이 데이터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우리 학생의 합격에 대한 어떤 예측과 비율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에듀비가 해줘요. 에듀비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는데, 고속성장 지금 아이가 건국대학교나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학교 지금 AI나 컴퓨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수능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우리 학생의 환산점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옆에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적정, 예상, 소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안정권과 적정권과 도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신이라는 게 이제 도전권이에요. 점수가 조금 이제 우리 아이가 부족한 요 라인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보시면 합격 가능성의 예상, 소신, 적정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 구간에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합격 비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게 적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50%인지 70%인지 그 부분도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에듀비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비 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요. 우리 고속성장 그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딴 겁니다. 엑셀 파일에 이미지를 캡처를 했는데 그 캡처한 내용을 첨부 업로드를 좀 하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첨부 업로드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 라고 일단 요 부분만,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달라고 이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게 되면 여기 정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시 지원. 정시 지원을 클릭하시면 요 밑에 고속성장 데이터 분석이 새로 생겼죠. 고속성장 데이터 분석을 한번 누르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우리 학생의 환산 점수를 구간 데이터로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LMM 프로그램에서 이제 추론이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에듀비 로봇이 지금 움직이는 이런 영상이 나온다라는 건 추론 단계를 들어갔구나 라고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단 고속성장 위에 나와있던 우리 학생의 환산 점수랑 적정, 예상, 소신 점수에 대한, 그리고 합격 구간에 대한 부분과 이제 그 구간마다의 합격 비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 상세 내용에서 건국대학교 기계로봇과 자유전공 넣었을 때, 그리고 컴퓨터 학부,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랑 컴퓨터과학부, 그리고 중앙대학교 AI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약했을 때 현재 우리 아이가 도전권이나 안정권이나 적정권을 어떻게 지원 라인으로 구성을 하면서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문가의 컨설팅 피드백이라는 건 안정권 지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부분과 안정권과 도전권을 이제 좀 균형 있게끔 지원하는, 그러니까 상중하 라인에 대한 부분의 지원 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 확인 사항을 경쟁률 추가 흐름 잘 보아라, 환산 점수 산출 방식에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좀 주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대학교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맨 꼭대기 대학교로 볼게요. 건국대학교 기계로봇 자동차 공학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아이 수능 점수는 671.86이잖아요. 예상 점수를 기준으로 약간 상회하지만 적정 점수에서 다소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적정권 뒤쪽으로 붙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점수를 적정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격 비율로 봤을 때는 약 51.9%.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51.9%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봤을 때 중앙에서 약간 앞으로 붙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권이라고 하지만 약간 도전권에 가까운 적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1차 합디나 추하권에 걸려있다라고 봐야 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56.2%니까 기계 로봇 자동차보다는 자유전공을 넣었을 때 조금 더 합격률을 높게 잡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고속성장 데이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에두비 데이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에두비 데이터랑 비교를 하면 좋기 때문에 이 기계자동차 공학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에두비 예측 데이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국대 기계 로봇 자동차 공학부, 그리고 이번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맨 상단에 보면 26학년 정시 지원 예측 환산 점수 제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에두비 데이터를 이번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건국대학교 기계 자동차 공학부인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 점수는 안정권은 678점대, 도전권은 670점대. 그러니까 아까 고속성장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구간이 짧아요. 그리고 보면은 안정권 점수가 약간 더 높게 잡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에 불수능이고 아이들의 이런 인원이나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리스크 계산을 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구간을 좀 잡는 이 현상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고속성장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잘 보이네요. 이거를 더 잘 볼 수 있는 게 합격 구간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요. 기계 자동차 로봇공학부 여기 지금 정시 합격 구간 비율 계산 적용 데이터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뭐라고요? 컨트롤 엔터. GPT는 Shift 엔터 하면은 줄이 바꾸고요. 에두비는 컨트롤 엔터 하면은 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학생 점수가 아까 671.86이었어요. 671.86점. 환산 점수.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정시 지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요 세 번째 보시면 정시 합격 비율, 구간 합격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 환산 점수, 합격 구간 비율 좀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건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두비가 준 구간 합격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의 환산 점수 671.86이고요. 도전권과 적정권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에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합격률을 계산하면은 약 43.5%. 그러니까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아까 51.9%니까 중앙값에 약간 앞쪽으로 붙은 이런 적정권, 그러니까 도전권에 좀 가까운 적정권 라인으로 일단 올라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에두비가 주는 데이터 43.5% 같은 경우는 추하권 중앙 쪽으로 걸렸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도전권인데 약간 적정권과 도전권 사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적정권의 51% 정도 되는 거고 에두비 같은 경우는 적정 도전권의 43% 정도가 되니까 요 사이 라인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분포 데이터가 구성됐다라는 걸 두 업체의 데이터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홍익대학교나 이런 지금 자율전공 같은 경우, 이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안정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 점수대가 80% 이상이 나오고, 우리 아이 지금 아까 환산 점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134점대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한 다음에 에두비 데이터를 돌린 다음에 우리 아이 아까 환산 점수가 134.86인데요. 어느 정도 예측 데이터가 나온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 지금 134.2, 그러니까 안정권이 134.2라는 게 80컷 이상으로 잡히는 거니까 134.86이면은 우리 아이는 거의 뭐 80%가 넘어가는, 90%에 가까이 달라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진학사 배터리 돌려도 7칸, 8칸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홍익대학교 넣으면 무조건 붙는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정에 대한 데이터의 합격 비율과 진학사를 통한 어떤 이런 유동 데이터, 아이들이 모의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은 정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손길이 아닌 인공지능 에두비와 뭐 고속성장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 정도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